안녕하십니까. 현대타운 가동 402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부터 카톡방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팩트 체크 차원에서 올립니다. 그 사실에 근거한, 이 영상의 목적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너무 복잡해서, 우리 주상준님께서 올려주신 분담금이 4억 4천 혹은 뭐 4억 8천 하여튼 이렇게 크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참 고민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인데, 결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15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한 언급은 아닙니다. 지금 업체에서 올라온 자료가 그 자료 수치를 갖고서 우리가 그게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15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에 팩트체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순수히 우리 여기 제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지금 업체들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요거는 이제 주상주님이 제공해 주신 데이터, 그때 말씀하셨던 4억 4천 분담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라 여러 가지를 봐야 돼서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우리 이 데이터들을 받으신 걸 보면 정말 짜증나죠. 저도 짜증납니다. 근데 이게 왜 짜증나냐면 업체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안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 법적으로. 그러면 모든 업체가 똑같은 포맷 양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조합도 없고 회비도 없고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이 업체들에게 제안서를 요청하니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는 법상으로 기부가 안 해도 됐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H 전에 제안서 보고서는 LH를 엄청 비난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뭐냐면 LH밖에 없다 막 이러세요. 그거는 이 수치, 이 데이터를 읽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기부법이 21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 1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해한 CM이라든지 코리안 UNC는 이 이후에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요청이 21년 7월입니다. 즉 법이 개정된 다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도 요번에 팩트체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모르시던 분이 많았더라고요. 이해한 CM은 기부가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요청한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착오를 일으켰던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걸 또 몰랐던 거고. 그리고 코리아 UNC는 기부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용적률은 다 똑같이 250%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LH에 요구했을 때는 보세요. 32평이 68채입니다. 이 이유는 이때 당시에 주민들에게, 다 주민들이 원인 제공이 있는 거예요. 나 32평 할 거야. 나도 그래. 이왕 모른다는데 나 큰 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가 데이터를 요구할 때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도저히 사업성이 없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5구형 25평을 좀 많이 해서, 즉 사업성 있는 계획서를 좀 해주세요. 돈은 못 드리지만 공짜로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세대수가 늘었죠. 그죠? 사업성을 높은 쪽으로 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한 CM 자료를 볼 때 이런 착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핵심은 주상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분담금이 왜 4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잠깐만요. 제가 실수했네요.
주상주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영상 있잖아요. 강의. 그 영상에 그걸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15분쯤에 이한CM의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튼 아까 뭐 기부를 안 했다고 했지만 여튼 이 데이터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너무 차이가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사업 수익 총액이거든요. 사업 수입 총액.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20%, 17%에서 한 20% 정도를 수입, 우리가 버는 돈입니다. 우리 전체 단지가 만약에 가로주택 했을 경우 여기서 20%를 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그 주상준님께서 하신 15분, 그 강의의 15분쯤에 나옵니다. 그거를 꼭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거는 주상준 이한CM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받으셨던 자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수지 분석, 수입과 지출이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상님께서, 여러분, 이한CM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층이 최고층이에요. 최고층입니다. 12층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우리 단지는 12층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층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12층 했던 거를 10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17%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뭐 20% 뭐 줄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입에서 890억 이 액수에서 수입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비례율도 내려가고 우리 분담률도 올라가겠죠. 그죠? 요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 ENCM입니다. 모든 건물이 총 이 업체에서 그 계획서 낸 그 아파트가 모든 15동이거든요. 15동인데 15동이 다 12층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되죠. 용적률 250%를 적용한 상태에서 고층도 있고 저층도 있고 좀 뭐 일조권도 생각하고 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만든 게 12층 5개, 11층 3개, 10층 3개, 8층 하나, 5층 3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사님께서 이 전체가 있잖아요. 이 전체가 144세대입니다. 144세. 그런데 그러면 주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2층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우리는 안 됩니다. 10층, 15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팩트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40세대가 전부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144세대에서 20%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20%를. 그게 아니죠. 왜냐면 보세요. 10층이, 이 라인이 10층입니다. 이 라인이 10층이에요. 이 라인이 10층인데, 여기 10층 못 넘는 부분들이 있죠. 요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 그죠? 이분들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서 여기서 144세대에서 20%를 빼는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상님께서는,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전문 설계사가 아닙니다. 비전문가이고.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10층밖에 못 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다 10층입니다, 여기. 9동.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제가 몇 동이죠? 이게 9동이고요. 죄송합니다. 요게 몇 동이에요? 둘, 넷, 여섯 동이네요. 죄송합니다. 6동입니다. 6동. 자, 동이,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동이 아니고요. 층이네. 층을 갖다가 제가 착각했네.
10층짜리 9동, 그 다음에 둘, 넷, 6동, 6동 9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용적률 250%를 채우고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저는 전문 설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설계도를 또 자리 적절하게 배치에게 맞겠죠. 이걸 보고 뭐 또 엄청 비난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더 낮추고서 또 저층을 또 만든다든지 자리 배치를 다시 해서, 그거는 설계사분들이 할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에 태클 거치면 안 되고, 주상준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144세대에서 저 140세대 우리가 분양하고 했을 때에 사업 수입액 총액 이 액수에서 20%를 빼야 한다. 그러니 비례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이 뭐냐면, 자, 지금 이한 CM 업체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주상주님께서 그 업체 데이터를 갖고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수치상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되게 노력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건.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저희 코리아 UNC입니다. UNC. 비례율 계산하는 거 말씀하셨고, 평균 권리가 말씀하셨고, 권리가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아파트의 현재 시점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리안 UNC가, 아니, 왜 780억을 얘기했습니까?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액수가 이렇게 돼서 142% 비례율이 나오는데, 140% 비례율이 왜 나와요? 이것도 의미 없어요. 지금 팩트 체크입니다. 이 수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주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강의에서, 여러분, 그, 코리아 UNC는요, 최고층이 15층입니다. 15층. 15층 가능해요? 이런 얘기도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15층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15층 안 됩니다. 우리는 10층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건 그러면 15층에서 10층을만 하면 5층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33%가 빠지죠. 그죠?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우리 그 권리가, 우리의 현재 가치인데, 전체 단지에 이 액수에서 33%를 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빼서 우리의 현재 가치가 422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죠?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코리아 UNC에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13동이고요. 15층 4개, 12층 3개, 11층 4개, 10층 하나, 9층 하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10층으로 다 자른다. 10층으로 다 자른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죠? 안타깝네요. 그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10층으로 하고 용적률 250%로 맞추면 아래 그림처럼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자, 아까는 13동이었는데 16동이 됐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6도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주상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전체가요. 요거 전체가 157세대입니다. 157세대. 자, 그러면 10층으로 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10층이 쭉 오고 그래서 10층이 14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14동이니까 10층이니까 140세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말이죠. 그리고 9층, 그죠? 8층 하나.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면 17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57세대. 즉, 여기도 157세대, 여기도 157세대가 똑같아요. 즉, 무슨 말씀이죠? 여기도 157세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 이걸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가 변동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기부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는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요 데이터만 갖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팩트 체크를 요청드립니다. 주상주님께서
그 올려진 이 강의의 후반 맨 마지막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제가 이 올린 강의에 대해서 반박이나 토론 적극 찬성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올릴 때 그 주상준님 강의를 제가 물어물어 저도 구했는데 그거를 올려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 주상준 자료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평균 권리 가격이에요.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다 업체에 있는 데이터를 그분께서 열심히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와, 막 1200억 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분양 대상자, 즉 저희들이죠. 종전자산. 종전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개발하기 이전, 즉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자산의 총 금액이에요. 총 금액. 총 금액은 구하기 쉽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 그런데 그래서 여기도 평균 권리가액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780억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말씀드릴게, 주상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그 9단지죠. 9단지에 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평균 내를 보니까 14.40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 강의도 그 주상준님 그 강의 내용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제가 주상준님 계산 실수법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차고 일으켜서 실수 안에 이한심 아까 15분쯤에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강의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15층이라서 뭐 33% 빼야 된다, 뭐 이거 말씀드렸고요. 지금 세 번째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 강의에 22분 20초쯤에 코리아 UNC 자료를, 이건 ENCM이고요. 코리아 UNC 자료를 갖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거기에서 여기를 이제 같은 자료인데 그분이 주신 자료를 갖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보면 요거는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지금 상태에서도 뭐 지금 세대마다 저기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뭐 7억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요즘 호가는 뭐 6억 넘게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평균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현대타운은요 11평이에요. 지분이 14평이 아니라 14.4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평균액은 5억 5천 이렇게 돼 있는데 14.4%에 해당되는 건데 나는 11평인데 그러면 이거에서 11 지분에 대해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이 뭐냐, 보정계산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 퀘스천 마크 무한대로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요 부분만 15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올해 수학을 전공하시고 또 수학 원장을 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어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평균값이고 지분도 평균이죠, 그죠? 전체 평균. 주택가격도 평균이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11 지분에 대한 부분을 구해야 되겠어 11을 14.4로 나눠서 대략 5분의 4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5억 5천이 아니라 4억 2천이 나온다. 이거 자체 좀 다르다. 잘못된 자료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고민해보고서 전화 준다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이런 계산법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이 안 되냐?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딨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분율이 어떤 분은 10이고요. 지분율이 20이에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이게 지분율이 더블이 된다고 해서 가격도 더블이 되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집이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바닥값이 있잖아요. 그죠?
집 시세가 예를 들어서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분이 10이면 5억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더블이 되지만 뭐 7억에서 8억, 뭐 8억이 좀 더 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격은 형성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이 총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택의 지분을 다 더해요. 예를 들어서 다 더합니다. 평균이 아니라 다 더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 더해요. 그런데 내 지분은 11이야. 그러면 이 전체 총 금액 중에서 내 거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데이터는 우리 딸, 잠깐만. 우리 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코리아 UNC의 자료입니다. 요건데요. 자, 보시면 위에 총 추정 비례율이지만 총액 갖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조합원 평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이거를 갖고 역산해서 내 지분율, 내 주택의 가격을 뽑을 수 있는 게 데이터가 아니고요. 애당초.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올 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주상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이 데이터를 보면, 이 액수에서 그렇게 빼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럼 4억 2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분양 대상자의, 저희들의 종전자산, 즉 개발하기 전입니다. 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급전이 필요해서, 아니면 뭐 이사 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내놓습니다. 저희 빌라를 내놓습니다. 부동산에. 그러면 여러분 4억 2천에 매도하실 분 있습니까? 지분 10일 갖고 계신 분? 없겠죠? 그죠? 지금 호가가 6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의 의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요거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코리아 CM 업체에서 12층 넘으니까 무조건 144세대에서 20% 빼야 된다. 코리아 UNC 15층 넘으니까 전체에서 33%, 즉 157세대에서 33%를 우리가 버는 돈에서 그만큼을 삭제해야 된다. 그러니 비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거, 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의미 없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구나라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냥, 이런 정도는 한번 그냥 감안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이거가 4억 420억으로 주니까, 이거 비례율 준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100이면, 내가 지금 우리 집이 4억인데 10층 혹은 15층으로 개발을 해도 4억이란 얘기고요. 100이면. 알겠죠? 만약에 비례율이 140이면 그만큼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치가, 미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비례율이 101이란 얘기예요. 101. 그러면 1 이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재건축을 해서 저희 이 낡은 건물에 재건축을 했을 때에 10층이든 15층이든 우리 집의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자,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잠깐 이렇게 같이 썼는데 10에서 3을 빼면 7이고요. 10에서 5를 빼면 5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제가 답답한 것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코리아 UNC는 왜 7이야? 아니면 뭐 어디는 왜 5야? 이걸 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에, 보시는 거에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잠깐, 일단, 오류가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우리가 이 문식 능력, 해독 능력이 없으면 모르고 죄를 많이 지어요. 모르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게 됩니다. 자, 제가 있는 텍스트방에 고경자라는 우리 주민이, 아마 주거는 여기서 안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요게, 코리아 UNC 자료입니다. 그분이 자기 지분이 아마 8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자기가 부당하다. 그거 다음에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런 부분이 있는데요. 토지 100% 기여 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말이죠. 또 하나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코리아 UNC가, 와, 도둑놈들이다. 운영비가, 와, 뭐, 5억 9천,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든다. 와, 그리고 세상에 무슨 예비비가 또 5억 7천, 그래서 대략 12억, 운영비 12억? 억소리 납니다. 도둑놈들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뭐 사업이라는 거에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차분히 좀 젊으신 분들에게나 좀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귀를 다 듣지면 안 되고. 자, 여러분이 최근에 아주 아주 신뢰를 되게 두고 계신 LH 자료입니다. LH 자료. LH는 뭐 여러분 또 공식이 있으니까 또 믿으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두 자료를 팩트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보세요. 운영비가 코리아 ENC가 5억 9천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LH 거는 조합 운영비가 5억 8천입니다. 보이죠? 5억 8천.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코리아 UNC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총회비라고 들어 있습니다. 총회비. 포함된 겁니다. 총회비가. 근데 여기를 보면, 보세요. 조합 운영비 5억 8천인데, 여기 총회 경비 7천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요, 6억 5천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요? 5억 9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단체에는요, 조직에는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운영비는요, 여러분 착각하지만, 요 일요일날, 우리 이 업체, 정비업체에서 와 설명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에요. 다 했는데, 주민에게 했는데, 또 부탁해서 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비, 이거 코리아 UNC가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임원들 아니면 추진위원이든 우리 주민들 대표로만 순수히 구성되어지게 되겠죠.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여기 지금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선출돼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의심되시면. 100% 외부에서 어디 들어오거나 무슨 정비업체에서 들어오거나 제로입니다. 그럴 가능성.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저도 반대할 겁니다. 운영비는 정비업체가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민투표로 뽑힌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허락하에 필요한 경비를 쓰는 거예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예비비, 이거 정비업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면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하거나 눈이 와서 못하거나 뭔 사고가 나거나 부품에 문제가 있거나 이 정도 들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LH 겁니다. 예비비가 있어요. 근데 예비비가 3억 잡혀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는 그냥 아주 공무원 같은 거예요. 공사비의 그냥 1%를 그냥 책정한 거예요, 그냥. 여기는 지금 저렴하게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LH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쇼핑을 하러 갔어요. 어느 집은 물건이 10,000원,
어느 집은 2만원, 어느 집은 5만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격 싸다가 무조건 만원짜리 삽니까? 싼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1%예요.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5억 7천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5억 7천은 보세요.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많으냐, 뭐 세대수 많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은 이 수치, 업체에서 준 데이터들의 팩트 체크입니다. 그 수치가 맞냐 틀리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요, 사업성이 되게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 분양도요, 여기는 84평형이 11이지만 여기는 13채예요. 그러면 여기 8채고요. 한 채 한 채씩 돼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팔아서 수익을 많이 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여튼 157세대예요. 많이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적고요. 그러면 많이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예비비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많고, 그러니 예비비도 좀 더 늘겠죠. 여러분, 이 업체에, 저는 지금 어떤 사람과도 이권적으로 결탁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 양심건데, 뭐 신앙적인 걸 포함해서.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제가, 알아보니, 그냥 1년에 한 번 하고, 어디서 한 번 사업하고 이러는 업체들이 아닙니다. 다. 꾸준히 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 데서 지금 사업 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코리아 ENC 업체의 기준으로 볼 때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는가? 자, 이거는 제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예상입니다.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이죠.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그럴 텐데, 하여튼, 빨리 보겠습니다. 자, 종전작가. 우리가 감정평가를 안 받아서 돈이 없으니까, 한 이 정도 예상을 4억 5천. 비례율 142%. 지금 여기 이 업체에서 제공한 거, 157, 몇 세대였죠? 아까 157세대 맞죠? 제일 많은 세대를 우리가 지었을 때.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뭐냐면,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호가가 뭐 6억 넘는다는 얘기 나오죠. 그죠? 이게 누구도 예상 못 합니다. 근데 하여튼, 대략 비슷하죠. 그리고, 분담금을 보면, 어디갔어? 아이고, 주여. 요게 데이터가,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수정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약간, 저기 한 거 있는데,